보너스로 여러분들 그냥 여기는 이제 그 비번 없이 들어오는 데인데 지금 내가 보니까 비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요. 오히려 숫자로 보면 비번이 있을 때가 더 많네요. 그리고 이제 뭐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거의 없다고 봐지고, 다 뭐 우리 늘 서로 인연을 아는 분들끼리 모여 있는데, 혹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명리 공부를 어떻게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가볍게 한 4주를 놓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기를 해체한다, 그걸 이제 사바키를 하죠. 뭐 소나 돼지나 우리가 회를 친다 이럴 때에도 도구가 좀 물론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로 결국은 해냅니다. 그러나 편리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횟집에 가도 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그 고기 분류하시는 분들도 연장이 몇 가지 연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치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치과는 여러분들 다 가보셨죠? 이동식 자판에 약장사는 약을 넣고 치과의사는 거기다가 각종 의료기구를 놓고 손 움직이기 쉽게 있는데 보면 도구들이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도구가 없어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아주 능력 있는 의사들은 뭐 하겠죠. 그러나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도구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명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주를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사람의 운명을, 자연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 이게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관찰하려면 결국은 통틀어서 그걸 명리를 할 수 있지만 구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음양이라는 도구가 있고 오행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음양과 오행이라는 게 합쳐져서 천간,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갑계, 임경, 이거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해서 10개의 글자들이 음양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행이 되죠. 목, 화, 토, 금, 수. 그래서 그 목, 화, 토, 금, 수 안에서 음과 양이 있으니까 양의 목, 음의 목이 있고, 그래서 배치를 하면 오이는 열 해서 10개의 글자가 존재합니다. 또 지지에 내려오면 똑같이 음양과 오행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인데 12개가 돼요. 이유가 12개가 되는 이유가 천간에 있는 것과는 달리 지지에서는 오행에 진술충미라는 토가 다른 오행보다는 2개 더 있어. 그러니까 지지에서는 목이 2개, 화가 2개, 금이 2개, 수가 2개면 8글자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지지에서는 토가 4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 왜 토는 잘났다고 4개인가? 아닙니다. 목이 2개, 음과 양 있는 것들을 요거는 합쳐서 목이라 한다면, 그래서 온전히 그것들을 합치면 1이라는 물리적 양의 나무라면 지지에는 진술충미 4개를 합쳐야 1이라는 토가 돼요. 그러니까 더 좀 쪼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명리를 통해서, 사주팔자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경양복선을 파악해 보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의사한테 내가 56살인데 암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물어보는 거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내가 12살이지만 암이에요 했을 때부터가 암의 그 진단과 맞던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한테 가서도 명의라 해도 그냥 네 이름은 누군데 몇 살이요, 남자고, 그런데 병 뭐 있겠어요,
이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그 정도 나이면 차로 따지면 우리가 차를 한 15년 정도 썼으면 차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수리하고 보수 교환하라는 정도가 나오지, 차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리는 그 다른 거를 팔자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아까 음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 오행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 글자와 글자끼리의 관계를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이게 답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 음양으로 어떤 분들은 잘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문제가 나온다면. 그리고 어떤 분은 오행의 흐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글자와 글자끼리의 관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음양과 글자의 관계만을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음양과 오행을 합쳐서 볼 수도 있고, 조합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음양과 오행, 글자 간의 관계를 전체 통틀어서 다 볼 수 있다면 대단히 능력 있는 우리가 공부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본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름이 나와도 되지만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상담자 이름은 지웠습니다. 단순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자 색깔로만 봅시다. 지금 천간에 있는 경금과 지지에 있는 유금은 금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이고, 검은 글자들 임계자는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하고 겨울이 한 짝이죠. 근데 한 글자 노랗게 되어 있는 저 개술자, 시간의 개술자 역시 월에서 쓰이면 토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가을이라는 게 더 강조되고, 시간에서 쓰게 되면 저녁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돼요. 지금 이제 술시가 왔네요. 술시에는 뭐를 해도 된다? 인생에 꼬인 거 술술 풀고 잠잘 준비해라도 되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하는 동물인 우리는 좀만 다르나? 오늘 마무리를 짓고 내일 설계를 위해서는 오늘 숙제를 풀어야 되니 맺힌 거 풀자 해서 또 술을 한 잔 들이키는 시간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시에 술을 먹으면 정상인데 술시가 아닐 때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오시에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게 술시가 넘어가서 인시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호술이라는 게 한 짝이 돼요. 아무튼 이 팔자의 구조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로 종합해 보면 글자 8개 중에 아주 중요한 월, 일, 시가 전부 다 권력이 가을과 겨울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또 더 글자는 갑인이라는 글자는 요게 봄이죠. 봄인데 자 뒤나서 바로 갑이 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봄이라 해도 갑인은 을묘와 완전히 달라요. 을묘는 천간과 지지의 갑인과 같이 나무라는 글자, 봄이라는 에너지를 상징하고 동쪽을 상징하지만 그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을묘는 봄이 완전히 익어서 얼어 죽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꽃들이 만발해 있고. 근데 이제 갑이는 여러분, 갑의 앞에 어떤 글자가 있어요? 갑의 앞에 축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가장 1년 중에 추운, 하루 중에 추운 어둠이 깊은 축이라는 데 이미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름은 봄이라 하지만 그 궤적이 오히려 우리 여명이 있죠. 해 뜨기 전 이런 시간입니다. 3시부터 5시니까. 우리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3시에서부터 5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 시간에 꼭 3시에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5시 넘어서 기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이른 아침은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 가히 그때를 봄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전체를 뭉뚱그려 보니
사실은 이 사주가 가을, 겨울에 치우쳐져 있다. 그럼 뭐가 없는 거야? 완전히 익은 봄과 여름이 없지요. 없는 건 아닌데 숨어 있습니다. 인중의 병화라는 여름의 씨앗이 좀 숨어 있고, 또 태양이, 지금 여러분 저 술시 공부하기 좋습니다. 술시란 태양이 마지막 무덤처예요. 그러니까 불이란 인에서 씨앗으로 시작해서 오에서 아주 왕성하게 정오에 우리가 태양이 있다가 술에서 꺼져갑니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지만 이렇게 하절기에는 조금 일찍 떠서 늦게까지 있겠죠. 아무튼 핵심인 여름이나 낮이 없는 사주입니다. 사람은 자기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놀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시간에 뭔가 불편해. 한때 아침형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성공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 난 야간조인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계에는 제가 그 다양한 직업을 다 해봤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운전을 해도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 원만한 사람은 주야간을 바꾸면서 교대로 하고 하면서도 수입이 뭐 일정한데, 밤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낮에 일 시키면 졸음이 와서 운전이 안 돼요. 그 사고도 나고, 그 사람은 밤에 일해야 소득이 높아. 또 어떤 사람은 해만 지면 눈꺼풀이 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낮에 일하시는 게 맞단 말이야. 우리 자연에도 밤에만 활동하는 게 있고, 음지식물 있고 양지식물 있고, 주간생물 있고 야간생물 있듯이 사람 역시 큰 틀에서는 밤에는 자야 되지만 그렇게 나누어져요. 나누어져. 그러면 이 구조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못 쓰는 시간대 또는 못 쓰는 월이 있고 못 쓰는 연이 있어요. 이 연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주가 만약에 화의 계적을, 여름의 계적을 갖고 싶다면 상징하는 게, 여름은 이분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되고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있었지, 씨를 뿌리는 아버지 없이 못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저 시절 인이 허용하는 시간만이, 그것도 숨어있는 아버지, 내한테 영향을 크게 못 주는 환경에서 내가 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이라는 글자가 상징하는 게 대표적인 12글자 중에 제일 외로움이에요. 근데 이 외로움은 두 가지가 있죠. 외로워서 죽겠다가 있고, 외로워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호랑이라는 상징성을 보면 한 산에서는 섹터가 커서 호랑이가 일정 구역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 명이 있으면 불편해. 스스로가, 우리가 볼 땐 감정이입을 해보면 호랑이로서는 그 섹터에 혼자 있는 게 좋은 건데, 우리 입장에서 외롭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세간에 저 글자에 있는 사람들은 외롭죠. 자기의 표현, 외롭다. 이유가 나의 표현이나 일하는 게 외롭다는 것은 여럿이 동업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표현할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안 들어주더라. 해필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 타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뽀따리 싸고 일을 하더라. 해필 내가 멋진 곡을 부르려는데 사람들이 저끼리 떠들면서 막 웃고 건배를 하더라. 이런 분들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 요인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난 30년, 지금까지 포함된 30년을 보니 이렇게 팔자가 가을, 겨울로 몰려 있는데, 지나온 삶도 30년이 공간적인 제한이 있는 겨울인 해자축을 지나오게 됐어요. 이럴 때는 무엇이 가장 불편할까? 아버님이 살아 계시다면 불편하면 어떻게 돼? 병으로 누워 있거나 일찍 가시거나,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내가 못 보거나 아버지 품을 못 보거나, 가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돼. 사는 방법은 뭔가? 이게 명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공간 이동. 시간 이동은 안 되죠, 인간은. 아까 공간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아버지 없이 외로운 게 똑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없는 거나, 외국 가셔서 못 보는 거나, 작은 살림집에 가서 못 보는 거나, 아버지가 종교인이 돼서 돌을 닦는다고 못 보는 거나, 동일하다. 하늘에서 볼 때는. 자, 여기에.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결혼을 한다. 왜? 팔자에 인중에 병화가 있으니, 어떻게 남자가 또 결혼을 안 해? 했는데, 지금 나이대로 보면 20대 후반부터 해서, 40대 후반까지가 해자축이라는 공간의 제한을 받는 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불이 어느 날 불씨를 좀 붙였다 치자. 5년이 오고, 그래서 인호설 합의돼서 아주 강력한 불꽃을 한번 줘도, 시간 지나면, 오가 오대로 5년 말띠해만 있습니까? 말띠 지나면 뭐가 와? 양띠가 오고, 원숭이띠가 오고, 닭띠가 오고, 해자축 겨울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5년 멀쩡해도, 그게 인에서부터 술까지 멀쩡했다 치더라도, 대운이 해자축인데 세운이 또 해자축을 만날 때 불은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 아버님 영향 실제로 못 받았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손괴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혼하면서 한번 다 틀리고, 직업은 이제 직업이 나와야 이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까이 가서 결국은 나의 재물이 상징하는 것이 불이고 급히 움직여야 되니 결국은 소방관으로 살아온 팔자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소방관은 급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나의 용신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팔자에서 이야기하는 또 용신이라는 문제로 또 나와요. 그 결국은 그러면 이런 구조가 어떻게 지내왔나를 보니 외국을 나간다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근데 국내에만 있었다면 직업의 특성이 내가 부족한 뭔가를 겸해야 된다. 불을 만나야 된다. 불을 만난다는 건 음식점도 되겠죠. 중국집 요리하는 거. 또 불을 만난다는 것은 문화방송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도 되겠죠. 또 교육도 가능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밝음을 상징하는 또 꼭 물질적인 게 아닌 그러한 직업 중에 자기 몸을 쓰는 걸 갖게 된다. 요까지가 이제 고급 과정입니다. 그런 것 중에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 직업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 많은 직업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 안 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정신적인 일을 할 것인가, 또 육체적인 일을 할 것인가가 또 나누어집니다. 명리 공부를 하시면. 그래서 범주가 줄어들죠. 우리 가지수가. 어떤 궤적을 써먹을까 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 그럼 지금까지는 아버지 인연은 없고, 돈 인연은 없고, 여자 인연은 없다. 그래도 그나마 직업이 나를 버틸 수 있는 데니까 살아왔고,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어떨까? 인생의 곡절이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보고, 재물이 없다면 안 돼. 있는데 나가는 거라. 적어도 몇 명이 갈라먹어? 작게는 3명이 나눠 먹고, 크게는 6명이 나눠 먹어야 돼. 그리 내가 늘 똑같은 보상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안타까움 속에 살게 돼요. 근데 삶은 여러분 잘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뭐가 와요? 봄이 오죠? 이 팔자는 여러분 보세요. 해자축이라는 겨울을 끝내고 이제 여태까지는 있는 데서 중첩이 된 폐품이 재활용이 아닌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면 이제는 상호 소통의 길로 50부터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 해자축 대운이 나한테 불리할 때 해자축 세운을 만나면서 끝나는 마무리 시점이 제일 불편합니다. 올해가 그런 때죠. 작년부터 해자축. 잘 아시다시피 또 임계수의 특징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관이 넉넉하거나 일률적이거나 하이레벨은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활동하거나 어떤 규모도 한정되어 있는 규모에서의 삶이 본인에게는 오히려 맞다. 그걸 뭐 개척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사주는 지난 30년의 세월과 앞으로 50세가 돼서 무인 기묘를 살아갈 때는 완전히 다른 궤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지난 30년 살아온 걸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바나나를 안 먹어본 사람한테 바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냄새를 맡게 해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입에서 씹어 먹었을 때의 맛은 보여주지 못함과 같은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양반은 자기를 풀어낼 모색을 늘 해왔겠죠.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더 크게 말해야 되고 왜곡이 있고 표현해. 그리고 자존감이 흙이 나의 흐르는 물을 막아서 멋지게 뚝을 못 해줬으니 항상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열등감 속에 그래도 멋지게 돌파구로 해서 지금 뭐 박사 과정을 2개를 이제 끝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는 거라.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이 부족관이 내가 할 수 있는 관의 범주가 뭘까를 가지고 또 인간은 자기 노력을 해가면서 만들어가죠. 그러나 그걸 잘 써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오히려 50 이후에는 그렇게 준비된 관이나 자기의 표현이 맑고가 터질 것이다. 그럼 이런 사주를 보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전에 어려워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면 50 이후에 운명은 편해져요. 편해지는데 내 마음이 변하거나 막 그 편해지도록 막 상황은 똑같은데 막 편한 마음을 묵자로 변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인자가 좀 덜하거나 그 정도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준비를 해왔단 말입니다. 새로운 관을 쓸 준비, 새로운 표현, 자기가 나갈 길을 준비를 해왔으니 이제 또 앞으로의 20년 세월은 같이 두고 볼 만한 일입니다. 자, 오늘 앞 시간 수업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의 만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